안녕하세요. 좋은 아빠, 괜찮은 가이드, 아빠 가이드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관광통역 안내사가 얼마나 많이 뽑혔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언어별로 몇 명씩 뽑혔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프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얼마 전에 서점에서 찾아봤던 서적 2권, 그리고 관광통역 안내사 사이트 통해 가지고 정보들을 좀 취합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등등등 한 12가지 언어별로 관통사 자격증을 얼마나 취득을 했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도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언어별 관통사 자격증 취득자 수 현황입니다. 왼쪽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는 이제 말레이어 포함이죠. 그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아랍어, 이태리어 이렇게 12가지인데요. 나열된 순서는 2018년도 기준으로 취득자가 많았던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14, 15, 16, 17, 18 이제 5개년의 추이를 나타냈는데요. 일단 왼쪽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거 세 가지 언어가 좀 높다는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어가 엄청 높죠. 왜냐하면 2014년도에 취득자가 2,50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에는 중국어 취득자보다 영어 취득자가 더 많았어요. 네, 이 5개년의 추이를 봤는데요. 이게 언어별로 5년치씩 다 나와 있으니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 5년 동안의 각 그 언어별 취득자 수의 평균을 내봤습니다. 네, 평균 보여드릴게요. 네, 영어는요, 평균 446명이 취득했고요. 그리고 중국어는 1401명, 그리고 일본어는 190명, 그리고 말레이아어, 인도네시아어 49명, 베트남어 15명, 태국어 22명, 러시아어 7명, 스페인어 4명, 불어 6명, 독어 2명, 아랍어 2명, 그리고 이태리어는 평균으로 했을 때 0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 그 평균의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는 5개년치를 평균을 내면 1401명이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0명이 채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개년 평균이 1401명이라고 해서 금년에 또는 내년에도 뭐 평균치에 비슷한 숫자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중국어 자격 그 취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반영했을 때는 사실 금년도에는 한 400명도 안 뽑힐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국가별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등 언어별로 이 5년의 추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일단 한 페이지에 6개 언어씩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유념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표 보여드릴게요. 자, 영어 보겠습니다. 영어는 14년도에 379명, 그리고 작년 2018년도에 512명. 그래서 한 300명대부터 500명대까지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이제 비슷한 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어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014년도까지는 그 취득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중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관광객이 워낙 그 쇄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한한령 이후 이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통사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자격을 취득하는 수의 그 하락세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00명 이하로 떨어져서 739명, 그리고 작년에 416명에 그쳤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4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도 2014년도까지는 아마 뭐 200명, 최소 200명 이상 또는 300명 이상의 숫자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4년도에 266명으로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락세였으니까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더 많이 떨어졌죠. 137명. 그런데 저는 아직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만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137, 153, 186, 208. 일본에서 한국 들어오는 관광객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로부터 일거리를 받는 관통사는 많이 없는데 자격증을 취득을 많이 조금씩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아마 FIT로 들어오고 있는 관광객들에 대한 가이드의 대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어 볼게요. 2014년도 21명, 그리고 35명, 66명, 83명 늘어나다가 작년에 42명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이 중국 관광객을 한국으로 이렇게 유치하던 여행사들이 그 다음 타겟으로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을 많이 공략을 했어요. 태국도 이미 그 전부터 공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 수요가 확 줄어들면서 인도네시아 쪽 수요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이게 다시 또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 과잉 경쟁을 통해서 단체 손객이 조금 줄어들었다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이제 100%라고 보면 안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 2014년도에 15명, 그리고 15년도에 5명 떨어졌다가 2017년, 2018년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여행사로 인한 뭐 요인도 있을 테고요. 특히나 베트남 안에서도 또 그 한국 그 한류 열풍이 많이 불고 있죠. 그래서 여행사를 통한 또는 FIT의 방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그 관통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숫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태국어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35명,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7명, 15명, 28명, 23명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2014년도 이전까지는 태국도 2010년도 전후에는 태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태국 단체, 태국인은 많은데 가이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여행업 협회 또는 관광통역 안내사 협회 또는 여행사 또는 뭐 문체부, 각 한국관광공사 등의 그 유관 기관에서도 태국어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진을 많이 시켰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태국에서 방한하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 자격증 수도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언어 6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도표 보시겠습니다. 네,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6명, 5명, 6명, 8명, 10명 이제 뭐 크게 차이는 없고요. 뭐 5, 6, 8, 10 늘어난다고 해도 이게 뭐 시장 전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숫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표본수가 워낙 10명 이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스페인어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어도 마찬가지죠. 10명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독일어도 마찬가지고요. 아랍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중동에서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기는 해요. 특히 의료 관광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의료 코디네이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료 코디네이터 자격증하고 이 관통사 자격증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매우 작은 숫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태리어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만 2명이 뽑혔어요. 그러면 이 희소 언어, 소수 언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이드가 대응하느냐? 대부분 영어로 하게 됩니다. 중동 같은 경우도 대부분 영어로 하기는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격증, 정식 자격증은 아니지만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총 12가지 언어별로 최근 5년의 그 자격증 취득자 수의 추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기 면접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 영어 하시는 분, 중국어 하시는 분, 일본어 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제 다른 언어 하시는 분들, 이 제가 알려드린 숫자가 뭐 300명대, 뭐 1000명대도 있었고, 뭐 10명 이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할까? 요만큼 숫자 안에 들어갈까? 뭐 많이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알았어. 네, 지금 아기가 배고프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그 수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마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게 몇 년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 면접에 응시한 분들, 그 다음에 합격자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께 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기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차근차근 준비 잘 하시기 바래요. 어떤 분들은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독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이 아카데미를 다니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공부는 좀 빡세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다 각자 맞춰서 하시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이렇게 조금씩 스스로 공부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